여당은 이런 야당의 장외투쟁을요, 내란 옹호 또 대선 불복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장외투쟁이 아닌 장외투정이다 이렇게까지 폄하를 했던데요. 정 대표가 특히 발끈한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장동혁 대표의 똘마니 발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연단에선 이 장동혁 대표가 정청래 대표를 향해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정 대표도 장 대표를 향해 윤석열 내란 숙의 똘마니라고 또 반박하며 설전이 오갔습니다. 이에 앞서 또 정 대표는요, 이 야당의 집회 시작 전부터 자신의 SNS에 이 가출한 불량배를 누가 좋아하겠나, 내란 척결 위헌 정당 해산이라는 글을 올려 견제에 나섰고요. 이후 이제 장 대표의 이 똘마니 발언이 보도되자 이제 여기에 이제 발끈한 듯 장동혁 애쓴다, 밥은 먹고 다니시냐는 글로 맞받아 쳤습니다. 그리고 45분 뒤 정 대표 분이 다 안 풀렸을까요? 장동혁 그 입 다물라, 똘마니 눈에는 똘마니로만 보이냐라는 또 글을 한 차례 더 올렸습니다. 앞서 앵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이번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을 내란 옹호이자 대선 불복이라고 규정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어제 취임 100일을 맞은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며 장외투쟁과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건 명백한 대선 불복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늘 이 경북 경산에서 가진 현장 최고위에서도 정부와 여당을 향한 날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100일 내란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과의 대화 원칙은 분명합니다. 민생은 함께합니다. 그러나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어제 그 장외투쟁을 장외투정이라고 비판했는데 정청래 대표의 말장난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장외투쟁을 할 이유가 있고 어제 장외투쟁에서 국민들께 충분히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여야의 대치 상황은요, 25일 국회 본회의가 가까울수록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이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포함한 이 정부조직법 처리를 예고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서 무제한 필리버스터, 그리고 서울에서의 장외투쟁 카드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일단 여당의 강행 입법 기조에 맞서 필리버스터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에 열릴 정책의원총회에서는 이 쟁점 법안 외에 다른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소수 야당 입장에서 필리버스터로 여당의 입법 폭주를 막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이 시간 끌기를 극대화해서 여당의 입법 독주 이슈를 추석 밥상에 올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에서의 장외투쟁, 이거 이제 이번 주말로 지금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텃밭인 대구를 지난 주말에 했는데 그곳을 시작으로 해서 중원인 충청을 거쳐서 서울로 올라오는 일종의 국토 종단 집회 전략,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6년 만에 장외투쟁을 텃밭 이 대구에서 시작한 국민의힘은 이틀 뒤인 24일부터 1박 2일로 이 대전을 찾아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또 현장 최고위원회를 엽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텃밭에서 불붙인 이 장외투쟁의 불씨를 이 중원인 충청권을 이끌고 이후 오는 주말 서울에서 다시 대규모 장외투쟁을 열어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국민의힘 내부 일각에선 이 장외투쟁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너무 일찍 장외투쟁에 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하나 드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이재명 재판 다시 해야 된다. 이재명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만 나오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양당 대표 간에 무슨 똘마니 얘기만 논쟁. 결국 나오고,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입법 폭거, 그다음에 무슨 그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겠다고 하는 그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상권 분립마저도 흐트러뜨리는 거, 이런 것들 국민한테 얘기를 하면 오히려 더 그 소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계속 여전히 들어요.
국민의힘이 결국 장외를 택했습니다. 지난 2020년 이후에 약 6개월 만이었는데요. 국민의힘 어제 이제 자신들의 핵심 본거지죠. 대구에서 장외 집회를 열었는데 지금 그 집회에서 나온 발언들이 상당히 수위가 높았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 그 6년 만인데요. 옛날 자유한국당 시절에 이제 장외 집회를 그때 꽤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제 지금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워낙 국회 의석 자체가 적기 때문에 지금 뭐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 또 특히 정청래 지도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야당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일단 장외 투쟁이라는 방법 이외에는 투쟁 방법이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은 야당이 의지할 곳은 국민의 민심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민심을 얼마만큼 얻느냐가 제일 중요할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이 비상계엄과 탄핵과 이 문제에 대한 내부적인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저는 가장 급선무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장외 투표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병행돼야지만이 국민들 입장에서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를 다시 또 보여주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장동혁 지도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그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이미 지도부 탄생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장외에 있는 윤어게인 세력께 상당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꽤 어려운 어떤 정책 한계가 뚜렷해 보입니다. 어쨌거나 이 국감이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사실 국감은 야당의 어떤 이 주도권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야당의 존재 가치를 좀 더 보인다 그러면 국민적 어떤 신뢰가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 장외투쟁을 한다고 하면 국민들은 물어볼 겁니다. 왜 나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법을 파괴하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무효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당선된 지 100일이 지난 대통령에게 당선 무효라는 것은 과연 국민들이 공감을 할까요? 저는 공감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지지층과 강성 지지층은 뭐 환호할 수도 있겠지만 중도층의 일을 어떻게 바라볼지는 걱정이다. 그래서 저는 한번 했으니까 이제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국정감사에 집중하는 것이 국민의힘에게 좋은 선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